네, 반갑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 자체가 아주, 그지 같은 장이네요. 투매가 아주 지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하나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한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개인들 신용이 지금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주가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급은 오히려 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질 만한 정도의 수급은 아닌데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수급 동향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오늘도 22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그냥 저점이 종가입니다. 그래서 저가가 이제 2299.08 오늘 종가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반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반등이 없다라면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매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면은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실 이유가 없고요. 내일 정도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300포인트가 깨졌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뉴스에 이제 일면으로 나올 것 같네요. 코스피 2300 깨졌다,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작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신용잔고를 보시면은요, 지금 25일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25일 것까지 보시면 글쎄, 지금 17조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21조 가까이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17조까지, 이게 순식간에 줄었습니다. 푹푹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비투에 대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반대 매매, 또는 이제 그냥, 못해먹겠다, 이렇게 던지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신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털려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쓸려나가게 되면은 남아있는 개인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는 개인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받쳐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걸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놈들은 지금 고점에서 때려가지고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개인들 물량이 많긴 많았죠. 많긴 많았고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게 막 떨어지는 모습일 텐데, 이 상태가 된다라면은 보통 집단 패닉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더 떨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반등 조금 마지막에 해주려는 모습이었지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그냥 3.5%나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4%까지 빠졌던 모습인데, 요거는 투매이긴 한데 어제도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정도씩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투매라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뭔가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빠르고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 안 돼라고 얘기했었던 뭐 700포인트 이런 것들도 지금 위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이기 때문에 지금 1월달 저점이에요. 1월달 저점.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로 본다라면 지금이 바닥의 구간 시점에서의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2500까지가. 그래서 요 바닥 구간에서의 하단부까지 위치했습니다. 일단은 오버슈팅한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뭐 주가가 뭐 방향성을 잃고 막 뛰어나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바로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언더스윙을 들어가게 한다라면 이 아래쪽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시는 것도 유리할 거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반등이 나갈 것이냐죠. 언제 반등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늘어질 것이냐 아니냐인데, 지금은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늘어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세게 올려서 2400포인트나 2450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언제 올라가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은요,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4,700억 팔긴 했는데 이 정도 팔아가지고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었어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특정 종목들, 특히 이제 2차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작전주들, 그 다음에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을 계속 떨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은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처참하죠.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66,700원까지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얘들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12만원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려도 괜찮아요. 내일 반등 나오면 별 문제 없을 거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별 문제 없었죠. 3조 8천억 나왔어요. 현대차. 그래서 실적 부분이 뭐 뜨겁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아는 내일 나오죠. 그래서 두 개 전부 다 나쁘지 않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4% 하락이죠. 40만원 깨면서 내려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2만원인데 이것도 더 내려갈 것 같죠. LG화학은 지금 7% 하락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떨어졌고요. SDI도 5%대 하락. 포스코 퓨처엠은 9% 하락. 뭐 이거는 뭐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낙폭이 더 큰 거 보이시죠? 다른 종목들도 내리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어제 먹은 것보다 조금 더 뱉어넣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빠꾸가 없다고 그러나요? 네, 아무튼 그냥 쭉쭉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기가 또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요 뭐 지금 예상치보다 좀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러면서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한 일이죠. 네, 답답한 일이에요. 뭐 역성장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반등을 좀 세게 쳐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얘는 지금 뭐 떨어져야 할 위치도 아니고요. 떨어져야 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지금 14만원대 이상 어제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 진행됐었던 부분은 이렇게까지 뺀다고? 네, 삼성전기가 망할까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놔두세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 10% 정도 떨어졌고요. 네,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갑자기 막 몰리면서 떨구는 그런 패턴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긴 합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버틸만 했고요. 이렇게 2차전지 쪽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여기는 또 완전 난리가 아니죠. 에코프로뱀은 20만원 깨고 내려갑니다. 목표주가를 그때 증권사에서 20만원 제시했었는데요. 지금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지지선 완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예요? 여기 15만원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이 남았다 보셔야 됩니다. 반대 매매가 이제 내일은 더 세게 나올 것 같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62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120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오늘 마진콜이 오겠죠. 네, 증거금 넣으라고. 근데 못 넣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 매매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겠죠. 자, 포스코 DX, LNF 전부 다 지금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2차전지 쪽이 매우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반도체 또는 장비 이런 쪽에서도 같이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방어해줄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특히나 2차전지가 더 많이 빠졌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제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2차전지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 거라 상당한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등록 채널 좀 볼게요. 거래소에서 82개 종목, 82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838개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한가도 나왔고요. 뭐 난리가 아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60개 상승이고요. 1419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2200개 이상이죠. 2200 한 50개 정도 하락했다 보시면 되죠. 올라간 게 없어요. 네, 올라간 게 뭐 200개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네, 240개쯤 되는 것 같은데 뭐 올라간 거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올라갔어도 뭐 플러스 0.5% 뭐 0.1%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올라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워트 계속 요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운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신규 상장했는데 그냥 시장이 개판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메가CS 삼성출판사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극동유화 뭐 등등등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지션은 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그래도 12개 정도 있습니다만 평소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로고요. 뭐 종목들의 포지션들도 그렇게까지 좋은 포지션은 아니죠. 네 상황 볼게요. 자 내려가 보시면은 조금 올랐네요. 0.7.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다지 지금 보시면 0. 몇 %대 1%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플러스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1%짜리는 엄청나네요. 거의 1%짜리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는 대양, 영풍재지까지 오늘 하한가. 얘네들은 내일도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일 CNS도 오늘 하한가 마감이 됐고요. 드림 CIS, YTN, 대성미생물. 와,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어디까지? 47개. 에코프로가 47번째네요. 10% 딱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9%까지 확장하면 더 많겠죠. 네, 무려 60개의 종목이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5.6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좌는 한 5% 정도. 네, 오늘 계좌는 마이너스 5%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이너스 5%까지 안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어제 플러스 나온 거랑 상쇄했을 때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어제 것까지 합치면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생으로만 본다면 마이너스 한 4%? 네, 5%는 나올 것 같은데요. 4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올라온 게 없으니까요. 네, 올라온 종목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냥 대체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한 4% 정도, 마이너스 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네. 자, 거래 동향 한번 볼게요. 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곧버스 매수 계속 들어갑니다. 이 자식들 계속 떨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곧버스 매수로 계속 들어가네요. SDI 바이오로직스 들어가는데 뭐 여기는 뭐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고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다지 성공적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떨어진 걸 봐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매도도 별로 없었다 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개인 쪽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렇게 되면 조만간 반등하게 될 거고요. 외국인 매도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되겠죠. 네, 레버리지 매도 전체적으로 다 매도고요. 시장 자체를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수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죠. 네, 1000억 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900억 밖에 안 팔아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000억 정도 매도. 이거 나쁘지 않죠? 네, 그렇게까지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생각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이제 공매도 환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매도 환매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단기적 상승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계속 지랄 갔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뱉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 하락을 더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수급 동향도 별로 볼할 게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로 치고 있는 상태라서 부담감이 좀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이거다 저거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시장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 나올 때까지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매수해서 또 변동성에 휩쓸릴 필요가 없죠.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대응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매매 안 하고 계시다가요, 2400포인트 돌파하면서 매수하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이번에 이런 하락을 좀 견디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이 아주 그지 같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또 쫄라매서 또 주주목 꽉 쥐고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요.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자, 저녁 9시에 오셔서 저와 같이 이 시장에 대한 욕을 좀 신랄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